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7월 5주차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4종목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7월 5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여기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월 25일에서 26일은 대성 하이텍하고 유안타 제9호 스펙 청약, 26에서 27일은 세비켄 청약, 28에서 29일은 HYTC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 종목이 청약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대성 하이텍, 유안타 제9호 스펙, 세비켄 환불금으로 HYTC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대성 하이텍은 정밀 가공 장비 제조업체고요. 세비캠은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업체, HYTC는 2차 전지 장비 부분 제조업체, 유안타 제9호 스펙은 스펙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세비캠이 3만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대성 하이텍이 9,000원으로 제일 쌉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고정이죠. 공모 규모는 대성 하이텍, 세비캠, HDYC 모두가 한 300억 정도가 되고요. 유안타 제9호 스펙은 100억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공모 규모하고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입니다. 먼저 업종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인 세비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HYTC가 좀 좋아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종은 공모주 시장에서 아주 좋아하는 업종이죠. 대성 하이텍의 정밀 가공 장비 제작도 그렇게 업종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은 없지만 높은 수익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종목을 검토하기 전에 스펙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불일이 짧고 청약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공모 규모가 작으면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청산시 반환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이자율, 청약증권사에 이전 상장한 스펙들의 현재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유안타 제9호 스펙의 환불일은 2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3,000원, 공모 규모는 100억, 이자율은 2.35%, 7월 8일 기준으로 유안타 증권의 스펙주들의 평균 가격은 2,210원입니다. 유안타 제9호 스펙의 공모 규모는 100억으로 보통이지만 환불일이 2일로 짧아서 대출이자 부담이 없고요. 특히 이자율이 2.35%인데 이 정도면 스펙주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나 있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균등만 들어가서는 웬만해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종목들의 공모 규모를 보시면은 대성 하이텍이 299억, 세비캠이 321억, HYTC가 339억, 이게 제일 크죠. 참고로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코스닥 중소형급이고요. 이에 따라서 청약일에 일반 경쟁률이 높다면 배정되는 주식수가 적어서 상장일에 많이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은 높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대성 하이텍은 구주매출이 21.75%, 세비캠은 18.89%가 있어서 이건 조금 별로죠. 하지만 HYTC는 구주매출이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여기 데이터는 기간 수요 즉 전 기준으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합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성 하이텍은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없고요. 총 유통하는 금액은 257억 22%, 세비캠은 169억 12%, 488억 34%, HYTC는 250억 17%, 589억 39%입니다. 21년 12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80억 15%, 총 유통하는 금액이 591억 32%였습니다. 따라서 대성 하이텍은 유통하는 금액이 좋은 편이고요. 세비캠은 한 보통인 편, HYTC는 평균가보다 조금씩 높긴 하죠. 따라서 보통에서 나쁜 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특례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넥스 이전 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고요.
판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성하이텍, 세비캠, HYTC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균등만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청약 금액입니다. 원래 최소 청약 주식수가 보통은 10주죠. 하지만 대성하이텍은 50주고요. 세비캠은 20주, HYTC는 50주입니다. 이렇게 7월 5주차 종목들은 최소 청약 주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낮기 때문에 최소 청약 금액은 22만 5천원, 30만원, 37만 5천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7월 5주차 청약 종목은 모두 좋아 보입니다. 세비캠, HYTC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 업종이 좋고요. 특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청약을 하는 성일하이텍과 동일한 2차전지 재활용 업체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기간 수익식에서 흥행을 해준다면 세비캠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 5주차 종목들이 유통하는 물량이 살짝은 아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통하는 물량이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세 종목은 모두 기술특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모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성하이텍하고 세비캠은 구주 매출이 있죠. 이렇게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수혜측이 조금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설령 기간 수혜측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제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 제9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비례까지 넣어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텐데요. 과연 청약이 겹치는 대성하이텍이나 세비캠을 제치고 유안타 제9호 스펙에다가 비례까지 넣을 만한지는 조금은 애매해 보입니다. 오늘은 상세한 분석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검토한 결과입니다. 보다 상세한 종목 소개 및 청약 전략은 개별 종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5주차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이렇게 6개의 증권사가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유진투자증권은 무료, 유안타증권은 3,000원, 나머지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만일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신한금융투자하고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7월 5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은 모두 나쁘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7월 5주차 청약을 위해서 이렇게 증권사 모두 계좌 개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증권사 계좌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